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댓글. 이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뭐냐면, 영상 제목, 자동차 부품 공장이 왜 빡실까라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만두지도 알 것 같고,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은 사내 하청을 제외하면 2조 2교대입니다. 완성차 사내 하청은 보통 주간 2교대로 하는데 주간 일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2조 2교대입니다. 주간 2교대하고 2조 2교대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근무 시간에 나왔던 노동강도. 그래서 좀 일을 빡세게 굴려요. 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일도 힘들고 텃세도 좀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일로 들어왔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약간 두껍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타가 좀 많네요, 이분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한 데는 야간 13시간, 주간 잔업 2시간 반, 점심시간 30분인, 퇴근 7시에서 7시 30분, 출근 8시에서 8시 30분, 야간은 7시 도착 후 지문 찍고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 그때 빵하고 우유 하나 주고 30분 휴식한 후 그 두세 시간 한 번씩 10분 쉬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없음. 그러니까 야간 13시간 중에 근무는 12시간 30분, 30분 휴식. 매주 주야 2교대 반복. 주간할 때 주 6일 근무, 토요일 강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다더라. 자동차 부품 회사는 주 52시간제. 포함이 안 돼. 그냥 옛날처럼 63시간, 64시간 근무 안 하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분 일하는 데는 좀 상당히 좀 근로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야간 13시간 일 시키다니. 그리고 보면, 이 자동차 부품이 좀 유독 다른 데보다, 다른 공장보다 좀 안 좋은 게, 유독 안 좋은 게, 주야 2교대잖아요. 주야 2교대, 2조 2교대인데, 그러면 잔업까지 포함시키면 12시간입니다. 힘들어요, 이거. 이것만으로 힘든데 문제는 근무 중간에 쉬는 타임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못 쉬어요. 근무 시간 중에서는 쉴 타임이 없어요. 자리를 비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공장들이 꽤 많아. 근무 시간 중에 내내 일만 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몸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공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곳, 다른 공정도 이런 곳이 있겠지. 근데 좀 자동차가 좀 심해요, 이게. 다른 공정 그래도 뭐 4조 3교대, 3조 3교대 하잖아요. 8시간씩 하잖아요. 물론 지금 52시간제로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52시간제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이 자동차 공장이 주말 근무를 안 시켜요. 주말 근무를 안 시키는 대신에 평일날 근무를 몰빵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주말 근무 안 하면 주 5일 근무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이제 52시간제 바뀌면서 자동차 부품도 어쩔 수 없이 주 5일 근무 또 돌아가는데 하루 빼고 이제 4일을 다 이제 집어넣는 거, 잔업을 집어넣어서 휴게 시간은 그냥 이제 무급을 빼는 거예요. 무급을 빼가지고 순수 근무 시간만 52시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리는 곳이 많아졌어요. 거의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거의 국룰화 돼버렸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말 친구도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주말 출근이 거의 없어진 거 어떻게 보면 희소식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말 출근 안 하니까 돈이 안 되더라. 예. 주말 출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한 50만 차이 나요.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 정말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은, 52시간제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2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해보면. 52시간에 꽉꽉 채워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몸이 축나는 건데, 이 자동차 부품 공장 일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급하신 분도 있거든요. 돈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밖에서 뭔가 사업이나 뭐 했다가, 투자 같은 거 했다가, 뭐 잘 안 됐나 봐요. 안 돼가지고 빚을 잔뜩 쪄가지고, 요 공장 해가지고 정말 일만 해야 되는 사람, 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집 그런 분들이 좀 많아. 예. 뭐, 떼인 돈 갚아야 된다거나, 뭐 도박이나 아니면 사업해서 빚이 좀 잔뜩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52시간제 들어오면서 주말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바뀌고 하면서 그나마 좀 혹사를 덜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사를. 너무 혹사를 많이 했어. 예. 근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12시간, 13시간 일을 하는데 빵하고 우유. 아니 직원들한테 어떻게 자동차 부공장은 이 근로 환경이 왜 안 바뀌어요? 빵하고 우유 뭐 어디 뭐 야, 군대 대급보다 더 잘 주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전투식량이 낫겠네요. 빵, 뭐, 단팥빵 같은 거, 우유도 정말 싼 거. 야, 이 빵은 우유 가지고, 이 13시간을 뻐게 되는 거예요, 13시간을. 근데, 빵, 우유 먹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배가 금방 꺼져요, 저게. 저게 끼니가 되겠습니까? 야간이나 몸추 안 춥나요? 주간보다 더 춥나겠죠. 춥나는데, 빵, 우유 먹으면 한 30분 만에 배가 꺼집니다. 예. 제가 예전에 야식을 먹고 이래봤지만 야식 먹어도 한 2시간이면 배가 꺼져요.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야식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빵하고 우유 먹으면 더 배가 고프겠죠. 이분 보니까 다음날 8시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한다고 하면 11시에 먹은 분이면 거의 9시간이 공복이에요. 공복. 빵 우유 기별당 갑니다. 한 4개 정도 먹으면 모르겠지만 꼴랑 뭐 단팥빵 한 개 먹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체력이 좋아지고 배가 고프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걸 겪어봤잖아, 예전에. 부품 공장 일하면서 겪어봤는데 어떠냐 하면 제가 일했던 공장 라인하고 좀 스케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쉬는 시간 10분밖에 없잖아요. 한 3시간 일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버팔로 때처럼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막 굉장히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뛰어댕겨요. 네, 약간 1초라도 더 쉬겠다는 거죠. 네. 10분 간격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라인에 나오면서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일했던 공장은 엘리제. 제가 그래서 엘리제를 안 들어요. 엘리제 뭔지 아시죠?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종소리. 제가 일했던 공장은 그 엘리제가 종소리였어. 그 엘리제 소리도 지금도 듣지 않아요. 그 소리가 너무 끔찍해. 그 소리가 이제 쉬는 시간 시작할 때 들리고 끝날 때도 그 소리예요. 약간 그 엘리제가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엘리제 클래식은 훨씬 더 빨라. 일부러 배속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트가 빨라요. 그래서 뭔가 급한 느낌이 들어요. 예, 뭔가 사람들이 뭔가 1초라도 더 쉬겠다. 그 10분, 진짜 1초 몇 초라도 더 쉬겠다고 막 방방 뛰어요, 이거. 예. 근데 10분 쉴 때 내가 안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 특히나 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담배 걸어가면서 꺼내요. 예. 주머니에 꺼내고 라이터하고 담배 꺼내고 가는 이제 서서 다시 피고 불 지피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딱 나가자마자 바로 불을 지펴요. 칼같이. 그래서 담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유있게 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더 피겠다고. 나
진짜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하겠다. 군대에서도. 야, 나 그거 보면서 참, 야, 이 10분 또만 뽑아 먹겠다고 다 진짜 악착같이 산다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10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10분을 쉬기 위해서 여유있게 뽑는 게 아니라 급하게 니코틴을 쭉쭉 빨아당기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 이미 눈안에 풀려있고, 예, 고된 노동원의 눈안에 풀려있고. 야, 그럼 또 여기 10분 또 쉬면 또 3시간 동안 축 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예, 예. 아직도 난 그 생생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너무 그 단순 반복적인 재미없는 일을 또 3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까? 왜 자동차 부품 공장 이렇게 일을 빡세게 시킬까? 왜 이렇게 노동자를 쥐어 짜내가며 일 시킬까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마키님 혹시나 자동차 부품 공장 이런데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1차 벤더 같은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1차 벤더가 매출이 커요. 웬만한 중견기업 대기업급이에요. 1차 벤더 중 규모가 큰 데는 매출이 2조입니다. 꽤 크죠. 준대기업 정도 되죠. 1차 벤더가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규모에 따라서 작은 데는 작아도 한 매출이 1,000원 넘어요. 1,000억은. 제가 일했던 것도 매출이 한 6,000억은 됐어. 그러면 야, 이 회사 잘 돌아가는데 돈 많이 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이 일하는 양에 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안 나와요. 네. 6,000억 했으면 야, 많이 생산하고 많이 보냈다는 건데, 그러면 많이 남겨먹었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 같은 거 보면 얼마 안 남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 부품이 단가가 약해요. 엄청 약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질이 나쁜 게 아닌데 외국으로 수출하면 낫잖아요. 왜 수출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현기차에만 납품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외국으로 넘어가면 관세가 붙어요. 관세가 붙어서 관세 붙어 팔아버리면 안 남아요. 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외제차가 우리나라 넘어오면 관세 많이 먹이잖아. 반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배 타거나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관세 조항을 받는 거예요. 관세를 먹여버리면 경쟁력이 약해져요. 그렇다고 싸게 하면 안 남아요. 국내에서 받았던 것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완성차한테밖에 납품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단가 워낙 약하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부공장 구조가 무조건 빡빡하게 돌아가야 돼. 빡빡하게 돌아간 상태에서 회전이 빨리 돼야 그나마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거의 1차 밴더 공장이 다 이래요. 1차 밴더가 이 정도면 2차 밴더는 뻔하죠. 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잔업 토크를 굴려야 그나마 좀 남는 거지. 이것도 굴리지 못하면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런 곳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매출 5천억, 6천억 해도 단기 순이익이 50억도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순이익이 난 거긴 한데 적자가 나온 공장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긴 하면 그만큼 내가 봤을 때는 좀 부품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노동자를 굴려서 좀 쇠가 빠지게 물량을 많이 채워서 쉬는 시간 없이 일을 빡세게 돌려야 그나마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왜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잘 안 바뀌는 걸까, 이게? 이런 노동 근로 환경이 잘 안 바뀌는 걸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일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경험자라서. 좀 근로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그 노동자들도 힘나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하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